오늘은 지방흡입의 효과를 예상하거나 판단할 수 있는 정확한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해요. 사람들이 보통 두 가지 기준으로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시술 전후 사진을 많이 모아보는 거죠. 인터넷이나 SNS에 이런 지방흡입 전후 사진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진들이 약간의 과장이 있을 거라는 생각들은 하시겠지만 그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아시면 실망들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시술자가 하는 역할보다 포토샵이 하는 일이 훨씬 더 많은 경우가 많거든요. 셀카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보통 연관된 병원이나 마케팅 회사에 있는 그 전문가들이 어느 정도 보정을 하고 올려지는 사진들이 많기 때문에 그 신뢰도를 좀 약간 의심을 하는 게 좋습니다. 반면에 저희 병원 카페나 홈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사진들이 전후 사진들이 많이 있죠. 이 사진들은 실제로 100% 리얼 사진들이에요. 물론 뭐 다 믿지는 못하시겠지만 이런 사진들을 처음에 찍게 된 것은 옛날에는 개인정보나 이런 게 별로 예민하지가 않아서 본인 사진들이 이렇게 물론 이제 누군지 모르게 처리가 되면 올라오는 것에 그렇게 많이 예민하지는 않으셨어요. 근데 시술을 하고 나서 붓기가 진행됐다가 빠질 때까지 수개월이 필요하니까 다 빠질 때쯤에는 옛날 모습들을 다 잊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사진을 찍어서 후사진하고 보여드리면 본인들이 이제 깜짝 놀라기도 하고 굉장히 좋아하시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뭐 포토샵을 해서 후사진을 이렇게 보여드릴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베이스로 만들어진 사진들이 저희 것입니다. 물론 다른 일반적인 어떤 케이스보다 좀 더 나은 케이스의 것들이 좀 더 게시가 많이 되기는 했겠죠. 그런데 이런 사진들이 완전히 다 나은 다음에 찍는 사진도 아니고 또 피부 상태도 좀 이렇게 지저분하게 좀 보이기도 해서 볼륨이나 어떤 그런 상태가 깔끔하지는 않아요. 다른 병원에 비해서. 예전에 어떤 분이 상담을 하러 오셨어요. 복부지방흡입을 1년 전에 다른 병원에서 하시고 팔등 수술을 이제 저희 병원에서 하겠다고 상담을 하러 오신 분이죠. 이분이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복부지방흡입 전에도 저희 병원을 고려를 많이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희 사진을 보면 라인이 굉장히 드라마틱하지도 않고 이게 좀 지저분하고 그러니까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깔끔하게 처리된 어떤 그런 사진들이 많은 병원에서 시술을 한 거죠. 근데 이제 이후에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나타나는 자기 몸의 변화가 저희 병원 사진하고 거의 비슷한 거죠. 그리고 완전히 붓기가 빠진 상태에서 자기가 기대거나 그 병원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사진들하고 좀 많이 달랐던 거죠. 그래서 그 병원에 실망도 하고 지방흡입 자체에 대해서 조금 실망을 하셨다가 그래도 효과가 있는 건 아시니까 이번에 이제 좀 저희한테 와서 시술을 하겠다고 상담을 하고 시술을 받으신 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상담이나 알아볼 때 이런 자기가 보게 되는 시술 전후 사진에 대해서 너무 신뢰를 하지 않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상담할 때 지방 흡입을 얼마큼 해주겠다 또는 얼마큼 됐다 이런 것에 대해서 지방 양을 얘기를 이제 언급을 하게 되죠. 이것도 이제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어떤 분이 팔 지방 흡입을 상담하러 하러 오셨어요. 저랑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다가 제가 이제 어느 정도 지방을 줄일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며칠 전에 다른 병원 모 병원에서 상담을 받았는데 양쪽 팔에서 1000cc 정도를 뺄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당황이 됐죠. 제가 그 얘기가 생각나서 이번에 영상을 찍으면서 좀 생각을 한 게, 자, 이게 1000cc 통이거든요. 제가 이제 팔이 두껍지 않아요. 이게 근육질이 아니라서 이렇게 보면 비교를 해보면 오히려 이 통이 더 두꺼운 것 같죠? 이런 제 팔 상태에서 양쪽에서 1000cc 지방을 빼내면 제가 팔이 뭐가 남겠어요. 그러니까 좀 약간 엄청난 과장이 있었다는 거를 알 수 있겠죠. 보통 팔 같은 경우에는 한 70kg 정도 되시는 분들은 제가 적극적으로 뽑아내면 양쪽에서 한 400cc 정도의 지방이 나올 수 있거든요. 이 정도면 되면 굉장히 큰 볼륨의 변화를 만들 수 있고 좋은 라인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이제 상담을 할 때는 저희가 이제 많이 이제 과장을 하게 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부 병원들이 뭐 이렇게 수술하고 난 다음에 그 결과 통을 실제로 보여주거나 또는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보여주기도 하죠.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그 양을 믿어줄 수가 있으니까. 근데 또 이런 게 있어요. 저희가 지방을 흡입해내면 이 지방을 아무데나 버리지는 못해요. 법적으로 이거를 폐기할 수 있는 전문 업체에 보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저희가 보관하고 있는 지방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거죠. 제가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그러는지 알겠죠? 이게 뭐 얼마든지 과장을 할 수 있는 일이라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신뢰를 하지 않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지방흡입의 효과를 판단하거나 예상할 수가 있느냐? 핀치 테스트라는 걸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핀치라는 것은 꼬집는다는 뜻이죠. 그 피부를 이렇게 꼬집어서 이 두께를 판단하는 게 핀치 테스트입니다. 핀치를 하면 두 겹의 피부 플러스 피하지방이 잡히게 돼요. 사실 피하지방의 두께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이 피하지방의 두께는 사람마다 다르고 부위마다 많이 다릅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하완 아래쪽에 팔이 굉장히 얇게 잡히죠. 그리고 이쪽은 뭐 제가 지방이 많은 편은 아니지만 이렇게 좀 두껍게 잡힙니다. 이 부분과 이 부분의 피하지방량이 다른 거예요. 복부의 경우도 윗배, 아랫배, 옆구리, 뒷구리에 따라서 지방의 두께가 좀 많이 다양하게 가지고 있으세요. 사람들마다 그 특성대로. 그리고 살이 찌는 지방이 증가하는 상황에서도 이 지방의 증가가 부위별로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어떤 분들은 상체로만 살이 찐다고 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하체로만 계속 살이 찐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복부의 경우도 나는 윗배로 많이 찌는 것 같다. 아니면 나는 아랫배로 많이 찐다. 나는 앞쪽은 괜찮은데 옆구리, 뒷구리 쪽만 좀 많이 늘어나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 체중이 늘고 볼륨이 늘어나는데 이 핀치의 결과는 별로 비슷한 분이 있으세요. 중년 남성의 경우에는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아주 일부분에서 내장 지방만 극심하게 늘고 피하 지방은 많이 늘지 않는 분들이 있으세요. 이런 분들은 핀치를 해봤을 때 2cm 이하로 잡히는 분들이 있죠. 배가 볼록 나와 있는데도 빵빵하게.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사실 지방흡입으로 이런 좋은 변화를 만들기에 한계가 있어요. 사실 저희가 이제 복부 같은 경우에는 지방흡입의 효과를 이런 핀치로 예상할 수 있는 좋은 효과를 예상하는 게 보통 2cm 정도로 기준을 삼고 있는데 2cm보다 좀 얇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이걸 1cm 정도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할 수는 있거든요. 다만 우리 소위 이제 가성비가 떨어질 수가 있는 거가 되겠죠. 아무튼 이 두께를 줄이는 것이 지방흡입의 역할이죠. 시술 전후에 핀치 테스트를 해봐서 그 변화의 양을 내가 알 수 있잖아요. 그게 정확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적극적인 지방 흡입을 복부에 했을 경우에 배꼽 주변은 1cm 이하로 만들 수 있고요. 윗배 쪽은 피부가 좀 두꺼워서 1cm 정도의 변화를 만들 수가 있어요. 복부 지방흡입을 한 다음에 또 한 가지, 근데 이게 시술을 하고 난 다음에 점점 붓잖아요. 그래서 많이 붓기 전에 수술 당일이나 또는 수술 다음 날에 복부를 잡아봐서 어느 정도 두께가 남아있는지를 평가를 하시면 됩니다. 이게 올바른 방법이에요. 그리고 결과가 나온 다음에 또 후회를 하면 안 되니까 상담할 때 내가 지금 어디서 들었는데 핀치를 해봤더니 두께가 이 정도 되는데 시술하고 나서 내가 이게 1cm 정도로 만들 수가 있겠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담을 하시고 확답을 받은 다음에 시술을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은 그 영상을 준비를 했어요. 얼마 전에 복부 지방흡입을 전체적으로 다 하신 분인데 고맙게도 영상을 이렇게 올리는 거를 허락해 주셔서 다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이분 케이스를 시술 전, 중간, 후를 다 찍었어요. 신체 부위도 좀 나오고 멍도 나오니까 보기에 좀 불편할 수도 있어요. 좀 예민하신 분들은 스킵을 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영상을 한번 볼까요? 자, 핀치를 하고 있죠. 복부
배꼽 주변에 지금 6cm 정도가 잡히고 있고요. 아랫배 쪽은 3, 4cm 정도 잡히고 있죠. 자, 이분은 복부가 좀 처져 있는데요. 이게 이제 흡입만 하면 백가죽이 많이 찌그러지고 처지게 돼요. 그래서 리프팅 작업을 할 거고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약간 멍이 좀 더 심하게 되셨어요. 아래쪽도 좀 추가로 할 거고요. 자, 위쪽 배도 지금 많이 두껍게 만져지고 있죠. 이 부위는 지방이 좀 적게 축적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술할 때도 좀 밸런스를 맞춰줘야 되고요. 옆구리 보죠. 옆구리, 뒷구리, 굉장히 많은 지방. 자, 시술 후 다음 날입니다. 멍든 거 좀 참고해서 보시고요. 자, pin치를 해볼 겁니다. 배꼽 주변. 자, 되게 얇게 잡히고 1cm 이하 정도 되죠. 좀 아파하십니다. 죄송. 자, 윗배 얇죠. 근데 이걸 본인도 확인을 하는 게 좋습니다. 부으면 좀 효과를 의심하시니까. 자, 옆구리 쪽에 멍이 좀 많이 드셨죠. 보기에도 허리 라인이 좀 달라진 걸 느끼실 텐데 핀치를 해보면 그 변화를 확실히 느낄 수 있어요. 본인들한테 확인을 시켜주는 게 좋습니다. 본인이 만져보시면 뭐 굉장히 많이 달라진 허리 라인을 볼 수가 있죠. 말씀드린 대로 멍은 일반적인 경우보다 좀 더 많이 든 케이스고요. 자,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을 잘 이해를 하셨겠죠. 지방흡입의 효과를 판단하는 것은 사진도 아니고 그냥 말로만 얘기해 드리는 그런 양도 아니에요. 이런 핀치 테스트를 해서 전과 후의 상태를 확실히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담할 때 이 내용을 꼭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